많이들 진료실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오시는 분들 제가 어제 뭐 드셨어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하면 내가 뭐 먹었지? 이러고 같이 오신 보호자분을 쳐다보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얼만큼 먹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신경 쓰지 않는 의외의 요인들로 소화불량, 비만,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즉 같은 걸 드시더라도요 그 결과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도 라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렇지만 비만하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건강 문제가 특별히 없는 데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습관이요 하루하루 누적 효과가 10년, 20년 지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0대 중반쯤 되니까 제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고, 또 50대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 더 차이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리셨으면 좋겠는 습관, 그리고 반드시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몇 가지 좋은 습관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충 씹고 빨리 넘기는 습관은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이 치아로 저작근을 활용해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보통 식사를 하시고 20분 정도 지나야 렙틴이라는 포만감을 만드는 호르몬이 나와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요, 보통 5분, 천천히 먹는다고 하시는데 10분 이렇게 드세요. 최소 20분 정도는 되셔야 되고, 가능하면 한 30번에서 50번 정도 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밥을 어떻게 30번 50번 씹어요 하시는데, 국물 드시고요, 면 요리 드시고 부드러운 반찬 드시면 그렇게 꼭꼭 씹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조금 물기가 적고, 그 다음 치아가 너무 나쁘지 않다면 단백질, 고기나 생선 등을 이용해서 좀 꼭꼭 씹어서 넘긴다. 물로 그냥 대충 넘기지 않으시고요. 실제 연구에서도요, 식사 시간이 짧을수록 내장 지방이 많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드실수록 소화불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을 아낀다고 했는데 결국 식사 후에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속이 더부룩해서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식사를 하실 때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시거나 아니면 운전 중에 대충 때우시거나 차에서 드시거나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혼자 먹기가 조금 애매해서 보면서 드시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 사람들의 관찰 연구를 보면 음식을 통제하기 어렵고요. 또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얼마나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 자체로 비만 위험이 상당히 올라가고, 사실 내가 인지하고 드시면 국물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 위험도 올라가고 내장 지방으로 가니까 먹지 않아야지 하고 컨트롤이 되는데, 그게 다른 걸 보면서 드시면 그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영국에서도 한 연구에서 TV 앞에서 밥 먹는 어린이들이 훨씬 소화 비만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뭔가를 보시면서 먹기보다는 내가 먹는 음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알지만 지키기 어려운 야식이죠.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온갖 거의 모든 나라에 심장학회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영양학과 관련해서 대부분 연구에서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걸 드시더라도 아침에 드시면 훨씬 저장이 덜 되죠. 늦은 시간 저녁으로 갈수록 더 저장이 많이 되고, 더더군다나 이때 늦은 시간에 드시는 건 그냥 느낌의 건강식은 별로 안 땡겨요. 그래서 라면이나 기름진 것들을 드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도 높고 또 역류성 식도염 위험도 올라가고요, 비만 위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너무 늦은 시간에 먹지 않는다. 네 번째는 집에 그냥 모든 간식을 구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드시는 거. 배가 고픈 게 아닌데 그냥 심심해서 보여서 이렇게 드시는 거 정말 중요한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만 환자분들이 집에 먹을 게 라면이나 간식이 없으면 귀찮아서라도 한 번 덜 드시거든요. 그런데 수납장 열면, 싱크대 열면 쫙 진열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배가 부른데 그냥 입이 심심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먹지 않게, 내가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고 주변에 두지 않는, 그러니까 외부 요인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두지 않고 웬만하면 먹고 싶을 때 내가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 사 먹는다. 그럼 귀찮아서 좀 덜 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것으로 푸는 습관입니다. 사실 가장 쉬운 습관이죠. 이거 아니면 술이니까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을 때 술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초콜릿 먹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초콜릿으로 시작한 게 이게 술이랑 비슷한데 한 잔으로 시작한 게 점점점 느는 것처럼 처음에는 젤리 한 개, 뭐 초콜릿 한 조각이었는데 점점점 늘어서 어느 순간 너구리 3개 삶아서 드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빵도 한 4-5개 드시고요. 그래서 이 먹는 것으로 감정을 보상하려고 하시는 그 습관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이런 성분들이 식욕을, 특히 당분, 달고 짠 것을 당기게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드시게 되면 무조건 저장됩니다. 따라서 너무 기분이 나쁠 땐 먹는 것으로 풀기보다는 산책을 하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시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째, 접시를 너무 깨끗이 비우는 습관입니다. 뭐든 남기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싹싹 먹는 게 되게 복스럽고 예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만과 그 이후에 따라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이 달아난다는 그 깨작깨작 먹는 습관, 그게 오히려 요즘은 복스러운 것 같아요. 깨작깨작 드시고 좀 남기시고 이렇게 해서 좀 품위 있게 드시면 좋겠고요. 물론 조금만 덜어서 그걸 다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보통 뭘 시켜 먹거나 뭘 같이 먹을 때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좀 남겨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이 염증 유발하는 식품을 늘 옆에 두시는 거예요.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지방, 아주 대표적이죠. 당 독성, 지질 독성 유발하는 그 음식들을 거의 매일 드시는 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건 실제 질병과도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염증 유발하는 식품과 너무 밀접한데요. 식사 후에 내가 반드시 뭔가 디저트를 먹어야겠다는 그 생각. 사실 디저트라는 것은 대부분 탄수화물 베이스의 음식들입니다. 과일이나 아니면 작은 쿠키,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사실 서양식 문화예요. 단백질이 많은 식품들, 주로 고기죠. 이런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신 이후에 약간의 탄수화물을 채우기 위해서, 워낙에 서양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가 적고 주로 육류를 드시다 보니까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조금 채운다고 드시는 게 디저트였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식사가 그냥 다 탄수화물 위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탄수화물 디저트를 드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디저트를 드시고 싶다면 디저트라도 단백질이 풍부한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유 한 잔, 그리고 견과류, 이런 종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간식이나 디저트를 꼭 먹어야 한다는 룰을 지키지 않으시면 됩니다. 꼭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디저트가 포함된 식사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습관일까요? 좋은 습관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요리할 때 보면 엄마는 예를 들어 고기 굽거나 튀기고 나면은 그 냄새 때문에 안 먹고 싶어질 때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본인이 만드시면 소금과 설탕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그리고 맛없어도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얻어 먹잖아요. 맛이 없으면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차려 먹는 거. 이게 사실 가장 효과적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좀 맛이 없는 것이 내 건강에 좋다는 그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혀의 그 자극만에 따라서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것은 뇌와 심장과 근육과 몸이 좋아하는 걸 넣어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나쁜 습관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식사하실 때는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것, 가능하면 TV나 핸드폰을 보지 않고 식사에 집중하시는 것, 그리고 그 식사의 반찬과 먹는 양을 보시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드시는 것, 그리고 한 번쯤 회상해 보세요. 내가 어제 뭐 먹었나? 오늘 아침에 뭐 드셨나? 이럴 때 딱 떠오를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뇌 기능도 올라가겠죠. 많이들 진료실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오시는 분들 제가 어제 뭐 드셨어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하면 내가 뭐 먹었지? 이러고 같이 오신 보호자분을 쳐다보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얼만큼 먹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먹는지 얼만큼 먹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맛도 더 풍부하게 느껴지고 더 천천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식사 의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만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도하는 행위가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이 식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의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식사에 감사를 표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 이 자체로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같이 드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먹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누군가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가족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게 즐거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연구에서도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여럿이서 먹을 때 당뇨 관리도 잘 된다는 연구도 있으니까 내가 친구든 가족이든 같이 식사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세요. 근데 이거 되게 품이 많이 드는 거랍니다. 내가 누군가와 계속 식사를 잘하려면 나도 많이 배려를 해야 돼요. 그가 뭘 먹고 싶은지, 그 다음에 시간도 맞춰야 되고요. 이런 훈련들이 실제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가 얻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스트레스 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고쳤으면 하는 나쁜 습관, 그리고 해봤으면 하는 좋은 습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걸 드시더라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지고 그게 하루 이틀 쌓여서 10년, 20년, 30년 됐을 때 효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습관 중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하나 버리고 하나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소화불량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